안녕하세요. 스타21 성형외과 서우상 원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가슴 성형에 관심이 있는 분이실 텐데요. 가슴 성형 많이 알려진 듯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쉽지 않으셨죠? 전문의와 심도 있는 상담을 하기 전에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맞는 수술 방법은 무엇인지를 쉽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술 혹은 시술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보형물 삽입. 두 번째, 지방 이식. 세 번째, 필러 시술인데요. 보형물은 크게 라운드 보형물과 요즘 크게 하고 있는 모양이죠. 바로 물방울 모양의 보형물입니다. 보형물을 삽입하기 위해선 겨드랑이를 절개하고 가슴의 대흉근 부분을 박리해서 근육 아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지방 이식은 허벅지나 배에서 700에서 900cc 정도의 양질의 지방을 채취해 가슴에 넣는데요. 배와 허벅지는 슬림해지면서 가슴의 볼륨은 채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필러는 주로 얼굴에 쓰는 주사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가슴 성형의 한 방법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가슴 전체보다는 가슴 안쪽 혹은 윗가슴 볼륨이 적을 때, 짝가슴일 때 해당 부위에 필러를 주입해서 특정 부위의 볼륨을 키울 수 있는 시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수술 한번 알아볼까요? 물론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가슴 성형은 성형 수술 중에 통증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통증은 필러 시술이 가장 적습니다. 가슴 전체보다는 부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지 기간이 아쉽습니다. 평균 1에서 2년 정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면에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 지방 이식입니다. 약한 통증이 5일에서 7일가량 지속되다 대부분 사라져요. 다음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 기간도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선호하는 가슴 성형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형물 삽입은 회복 기간이 길고 통증이 심한 편이에요. 수술 직후 며칠간은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형물을 삽입하기 위해 대흉근 근육을 한번 들었다 놓기 때문에 수술 후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평균 2에서 4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달리기,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의 운동은 4주 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방문부터 어떤 모양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라운드고 이게 물방울형인데요. 라운드형은 전체적으로 둥글고 풍만한 방면, 물방울형은 아래로 갈수록 풍만해집니다. 물방울형은 보다 자연스러운 가슴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수술 후 만족도도 높습니다. 다만 수술 후 모양이 모두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이 이미 갖고 있는 신체 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가슴 윗부분이 꺼진 경우나 처짐이 심한 경우, 또 짝가슴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라운드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이 좋죠. 전체적으로 가슴 볼륨이 적으면서 가슴 아랫부분이 심하게 꺼져 있거나 가슴이 수직적으로 짧은 경우 물방울 보형물이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보형물 유형은 반드시 지금 자신 가슴 모양을 정확히 체크한 후 선택해 주세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슴보다 볼륨을 너무 크게 키우게 되면 피부가 얇아져서 인위적인 티가 날 수 있습니다. 또 보형물이 움직이면서 구형구축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구형구축이란 보형물 주변을 섬유 조직이 감싸면서 보형물이 단단하고 동그랗게 변하는 건데요. 가슴 모양이 틀어지고 인위적인 느낌이 나면서 일상생활은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보통 보형물 삽입, 지방 이식으로는 평균 2에서 3컵 정도의 볼륨업이 가능한데요. B컵이나 C컵 정도의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슴이 다른 분들보다 단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삽입할 경우 보형물이 도드라져 인위적인 느낌이 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지방 이식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가슴 부위 피부와 피하 조직이 얇아 가슴뼈가 비쳐 보이는 경우, 볼륨이 없고 단단한 피부를 가졌을 경우, 그런 경우엔 지방 이식 수술을 권합니다.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복부나 허벅지에 질 좋은 지방을 넉넉히 가지고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보통 양질의 지방을 얻을 수 있고 회복과 재생이 빠른
허벅지와 복부 지방을 700에서 900cc 정도 채취합니다. 이 컵 3개 정도 채취하게 되겠습니다. 허벅지와 복부에 지방이 부족한 경우엔 팔뚝과 같이 다른 부위의 지방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지방을 얻기 힘들 정도로 마른 체형이라면 지방 이식 수술은 어렵겠죠. 보형물을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보형물을 나중에 교체해줘야 하거나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있거나 짝가슴이 된 경우엔 교체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엔 보형물을 교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형물이나 이물질에 대한 반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슴 지방 이식 수술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신의 지방을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허벅지나 복부의 여유 지방을 제거해 가슴 볼륨을 키워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장 걱정하는 부작용은 아마 구형구축일 텐데요. 구형구축은 보형물을 잘 선택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형물은 스무스 타입과 텍스처 타입으로 나뉩니다. 스무스 타입은 표면이 얇고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대신에 가슴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서 구형구축의 빈도가 높습니다. 마사지를 꾸준히 해줘야 하는데 이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텍스처 타입인데요. 표면이 거칠고 두꺼워서 자연스러운 촉감은 떨어지지만 몸속에서 고정이 잘 돼서 구형구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면 가슴 모양의 변형이 오기 마련이죠. 먼저 출산 후 가슴 볼륨이 줄었다면 보형물 삽입이나 지방 이식, 필러 시술을 통해 사이즈를 키울 수 있고요. 축 늘어졌다면 가슴 거상술, 가슴 축조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리프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유륜의 색과 모양, 위치가 변해 고민이라면 유륜, 유두 성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슴 성형은 유선 조직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모유 수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엔 수유와 관계없는 겨드랑이, 가슴 밑선을 절개하므로 출산, 모유 수유 계획이 있으시다면 수술 전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